치정살인의 원인이 돼요. 어휴. 난 너를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내가 있는 세상에 네가 살아있을 필요는 없어. 일상 속 엄마의 이중 메시지. 이중 메시지. 이중 메시지. 우리가 지금 약간 이중 메시지 관련된 지금 사전에 했는데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어느 날 사과 선물이 들어왔습니다. 금딱지가 붙은 사과가 색도 곱기에 딸이 와 사과 예쁘다. 엄마 하나 깎을까? 근데 엄마가 너나 먹어. 난 속이 안 좋아. 소화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딸이 진짜? 아예 안 먹을 거야? 엄마가 응. 자 그래서 그 딸이 엄마의 명을 받들어 혼자서 사과를 야무지게 깎아 먹는데 그 딸이 마지막 사과 한 조각을 씹고 있을 때 엄마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야 매정하다. 너무한다. 매정해. 한 입 먹어보라고 권하질 않니? 네 입만 비비고 나는 주둥이냐? 야. 또 있어요. 네, 이런 이중 메시지가 지금 계속 나오는데 그 이제 두 번째 이번 또 화장품 편이야. 딸이 화장품을 주문하면서 엄마 이거 되게 좋대. 엄마 것도 하나 같이 살까? 엄마는 됐어. 돈 쓰지 마. 그래 돈 쓰지 마. 좋은 거 다 사서 쓰면 언제 돈 모을래? 네, 난 됐어. 자 이제 근데 화장품 이제 딸이 주문했고 딸이 혼자 바르고 있습니다. 엄마가 그 딸이 눈에 보일 때마다 아휴 정말 요즘 왜 이렇게 얼굴이 당기니? 이후 엄마는 그 딸을 볼 때마다 얼굴이 당긴다고 랩을 하신다. 랩을 하신다. 그래, 부정적, 그래, 이중 메시지. 이중 메시지는 비단 모녀뿐만이 아니라 부모 자식 간에는 다 있는 거죠. 근데 이중 메시지라고 하는 건 결국은 두 가지 약간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거잖아. 의도적인 게 아닌 거잖아. 그지? 내가 쟤를 괴롭히, 헷갈리게 해야지? 그런 의도가 있는 건 의도가 아니잖아. 있는 게 아니지. 아니잖아. 그렇지. 그지? 그러니까 첫 번째 메시지. 나는 속이 안 좋아. 소화 안 될 것 같아. 안 먹을 거야. 그 다음에 돈이 돈 쓰지 마. 좋은 거 다 샀으면 언제 돈 모을래? 그렇지. 여기서 이 엄마는 자기의 욕망, 소망, 욕구를 다 누르고 계신 거지. 그러네. 사실은. 그렇지. 누르는 이유부터 좀 왜 누르는 거야? 우리나라 난 여기서 그래서 꼭 얘기해드리고 싶은 게 우리나라 그 부모님들이 이거는 사회심리학자 허태균 교수님이 많이 하는 얘기인데 인고의 착각. 내가 행복하지 않고 고통을 잘 많이 참아내야만 내 자식이 행복할 거다. 아하. 아주 재밌는 착각을 한다는 거야. 아하. 근데 그 착각을 하고 난 다음에 딸이 행복하니까 이젠 섭섭한 거지. 외국 심리학자들이 번역도 못한다는 그 섭섭. 이게 되게 재밌는 게 그러네. 섭섭하다를 참 번역하기 힘들어요. 외국 심리학자. 진짜 섭섭하다를 어떻게 보냐고. 서운하다. 그러니까 섭섭하다를 영어 사전에서 찾으면 disappointed라고 돼 있어요. 실망이네. 근데 실망하다잖아. 이걸 다 재번역하면 그러니까 그 실망하고는 좀 다른데. 그렇지. 우리말을 저 언어로 번역하고 다시 한국어로 우리말로 번역하면 갔다가 같은 지점으로 와야 되는데 이건 다른 지점으로 와버리는데 더 단순한 지점으로 와버리는 거지. 실망하다는 disappointed는 모든 언어에 다 있지. 근데 섭섭하다는 없네 진짜. 엄청 뭐 많이 들어가 있잖아. 그럼. 약간 10전 대보탕 같이. 그렇지. 많이 들어가 있지. 많이 들어가 있지. 깊이가 있지. 그렇지. 그걸 어떻게 설명할 거야? 그럼. 그래서 외국 연구자가 한번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니까. 야 섭섭하다가 뭐야 도대체 니네들 얘기하면. 그 disappointed도 아니지. 아니지. 그래서 실망하고 다르지. 자기가 느낄 때 이 섭섭하다는 두 사람이 오래 만났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야 또 섭섭하다는 말을 쓰는 거야. 그럼 생각해보니까 그럴 수 있지. 그렇지. 처음 만난 사람한테 뭐 섭섭할 건 없지. 그렇지. 오히려 이상하지. 실망할 수는 있지만. 실망할 수는 있는데. 그렇지. 처음 소개팅하러 나갔는데 소개팅 상대방에게 실망할 수는 있지만 섭섭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렇지. 네. 그 코미디 소조인데 그거? 그러니까. 처음 만났는데 섭섭합니다. 오늘 처음 뵀지만 섭섭합니다 정말. 아 그렇구나. 그게 코미디의 한 방식이 되겠구나. 그러네. 그래 생각해보니까 그렇더라고 진짜. 어쨌든 두 사람이 오래 만났을 오래 때 만나야 섭섭하다. 그 사람은 표현이 섭섭하다를 하는 것 같대요. 근데 그게 또 다가 아니래. 그래서 또 뭐가 있는데 했더니 이게 그 두 사람 사이에는 이게 있대. 근데 이것도 영어로 번역하기 되게 힘들대. 그게 뭔데 했더니 이게 쓰더라고. J-U-N-G. 정. 그러니까 정도 번역하기 되게 힘든 편이에요. 그렇지. 한 뭐 이런 것처럼 뭐
번역이 거의 안 되다시피 하는 한국인의 감정이라는 것 중 하나인데. 근데 그 감정이 너무 소중하잖아. 우리한테 그러니까. 중요하잖아. 한, 정.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끼리는 정이 있잖아. 정이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도 정이 있고. 정이 있고. 그렇지. 그러니까. 정이 깊을수록 섭섭한 것도 빨리 라이크, 오겠다. 그치. 자주 오겠다. 그렇지. 근데 아. 왜냐면 이 정이라는 게 러브나 라이크처럼 좋은 것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러브와 라이크의 반대말인 헤이트와 디슬라이크도 다 들어가 있거든. 미운정. 그래서 우리는 고운정, 미운정. 미운정이라고 얘기하지. 그러네. 그러네. 진짜 최고다, 김경일. 와. 아니, 그러니까 이게 너무 감정이 쉽게 이런 감정이. 감정이 독특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양가의 감정을 동시에 느끼냐. 그래서 내가 그 미국 친구들한테 제이 정 몰라? Don't you know 정? 딱 이랬더니 그게 헤이트냐, 라이크냐, 라이크냐. 러브냐, 디슬라이크냐. 그래가지고 다 있지, both. 그래, 외국인 교수들은 이해 못하지. 특히 서양 사람들은 되게 이해하기 어려운 감정이지. 좋으면 좋고 나쁘면 나쁜 건데. 근데 그러네. 그렇지. 근데 약간 이 사람이 이제 굉장히 그 사람을 잘 보는 심리학자인데, 이제 서양인인데, 외국 사람인데, 새드도 좀 들어가 있대, 슬픈 것도. 근데 또 이게 앵그리도 반면에 들어가 있대. 근데 새드와 앵그리는 이게 반대 방향이잖아. 새드는 고개를 숙이고 앵그리는 고개를 쳐드는 감정인데, 이게 반대 방향을 동시에 느끼니까 이게 또 사람은 가만히 있대.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거의 취하지 않는데. 그러네. 그러니까 이 5가지가 다 포함이 될 때 니네 한국 사람들은 섭섭하다고 한다고. 이야, 니네 정말 어떻게 이런 무섭다. 감정을 느끼냐고. 어떻게 하냐, 이거. 근데 그게 섭섭하다가 유난히 많은 게 한국의 가족 관계에서 많이 일어난대요. 그렇지. 섭섭한 거야. 그렇지. 지금 이분이 섭섭한 거야. 지금 이분이 지금. 우리 어머니가 섭섭하신 그럼 거야. 얼굴 당긴다고 하시고 지금 뭐. 사과 보죠. 그럼 매정에 한 입 먹어보라고 권하질 않냐고. 아유, 섭섭하다는 거야. 섭섭한 거지. 근데 관계라는 게 어려운 게 어허. 이제 저분이 섭섭해하는 걸 내가 이제 알았어. 근데 이거를 섭섭한 걸 내가 알았다고 해서 저 섭섭한 감정이나 마음을 내가 어디까지 완벽하게 어루만져 줄 수는 또 없는 거야. 문제는 여기서 생기는 거야. 반복이잖아. 왜냐하면 끊임없이 이게 반복될 수는 없는 거거든. 한 사람만 계속 섭섭해하고 한 사람은 그걸 계속 마음을 어루만져 준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관계고 또 반대로 내가 그러다 보면 섭섭하고 서운한 게 너무 생기는 것이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나가. 그럼 너는 이렇게 나가는 거야. 근데 부부간에 제일 이런 다툼이 심해지잖아. 그러니까 이건 영원한 평행선인 거야. 너도 섭섭하고 나도 섭섭하는 나도 거야. 섭섭해. 서로 섭섭한 것만 갖고 계속 가는 거야. 근데 이게 난 너무 힘든 거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그 섭섭한 게 다시 아까 그 허태균 교수님 얘기로 돌아보면 아이가 시험을 보는데 엄마가 맛있는 걸 안 먹어. 놀러를 안 나가. 중간고사 기간.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그 아파트 단지에서 브런치집이나 이런 데가 장사가 잘 안 되는 시기가 1년에 4번 있는데 1학기 중간기말, 2학기 중간기말. 이때 엄마들이 잘 안 놀아. 그러니까 자기가 행복해지기 싫은 거야. 그러면 이제 아니 네가 시험 보냐? 왜 애가 시험을 보는데 그럼 뭐 면학 분위기를 조성해 줘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다. 그럼 또 남편이 그 허태균 교수님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럼 몰래 놀자. 몰래 놀자. 야, 그런 거 잘한다. 애들 재고 놀잖아. 그러니까 근데 그러면 이제 아이가 시험을 보고 왔을 때 엄마가 아이를 맞이하는 모습은 쾌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부시시하거나 아니면 걱정 많이 하는 얼굴이지. 아이는 지금 시험 보고 왔는데. 근데 아이 입장에서는 가장 원하는 건 내가 이렇게 힘들게 시험 공부하고 준비하지만 엄마라도 행복한 모습을 보고 싶잖아. 엄마가 차라리 이런 엄마가 더 낫지 않겠어? 아니, 왜냐면 아이들도 그렇게 같이 고민하고 걱정해주면 좋은데 부담이 가. 그렇지. 부담 가지. 나만 쳐다보고 있으면 부담이 가지. 그러니까 차라리 엄마 나는 시험 보고 있는데 엄마는 그렇게 맛있는 거 먹고 재밌게 놀다 오면 되겠어? 라고 하지만 아이는 오히려 그러면서 우리 엄마가 더 행복할 수 있도록 나도 공부 열심히 하자가 낫지. 우리 엄마 이렇게 괴로워하니 내가 꼭 공부를 더 성공하기 위해 공부를 열심히 하지. 이게 너무 힘들고 이건 쌓여. 이런 건 쌓인단 말이야. 그게 우리 어른들의 방식이었어. 그렇지. 지난 옛날의 어른들의 방식. 그게 쌓여왔지. 회사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 젊은 직원들이 자꾸 나가. 급여, 복지, 기업의 비전 다 괜찮은 편인데 젊은 직원들이 자꾸 나간다. 라고 하면 내가 꼭 보시라고 하는 게 바로 뭐냐? 젊은 직원들이 진짜 이걸 못 견디거든요. 불행한 얼굴로 일만 하는 선배를 보며. 워라밸 무너진 채 오로지 일만 하는 임원을 보며 자기 미래를 보거든. 그러니까 아이들이 제일 보고 싶어 한 건
웃고 기쁘고 신나고 행복한 부모지. 이걸 유지하고 싶은 거잖아. 그러니까 인고의 착각을 벌일 때는 이 이중 메시지들이 다 바로 뭐냐면 내 욕망을 혹은 내 소망을 오히려 줄이면서 내가 불행해져야 내 자식이 행복해질 거라고 하는 생각을 하시다가 내 자식이 그 욕구를 채워서 또 좋아지는 걸 보면 이제 섭섭이야. 그래. 의외로 되게 많은 사이클이 한국에서요. 그런데 부모님이 대부분 어느 그래. 정도 연세가 되시면 이제 그때부터 몸이 실질적으로 아파지거든. 그렇지. 거기다 몸이 그게 또- 아파지면 이게 더 심해져. 더 심해져. 더 심해져. 왜냐하면 그게 내 인고였거든. 내 인고였으니까. 그래서 이게 부모님도 행복해야 돼. 이 내 자식을 위해서 제일 해야 되는 건 뭐냐? 내가 행복한 거예요. 내 자식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행복하다라는 게 무슨 뭐 엄청나게 무슨 뭐 크루즈 여행을 맨날 다니는 게 아니라 그렇지. 많이 웃고 그렇지. 그 다음에 많이 즐거워하는데 또 다른 중요한 게 바로 뭐냐? 가족 외의 삶이 있어야 돼. 가족이 소중하기 때문에 가족 외의 삶을 부모가 가져야 돼. 박강희 씨 지금 고기를 끄덕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가 이제 결혼한 지 이제 오래된 부부들인데 지금도 배우자를 보면 막 두근거리고 설레고 흥분하면 그게 심장 질환이에요. 그게 심장 질환이 가능성이 높거든. 너희들은 두근대지 않아? 뭐 무슨 잘못 저질렀구나. 너 죄졌지? 겁나지 않아? 그런 측면에서. 그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이걸 애착으로 잘 전이된 부부들은 보면 설레이거나 흥분하거나 이렇게 두근거리는 건 없는데 그 사람이 있으면 옆에 딱 배고 있으면 졸음이 잘 와야 돼. 그건 죄를 안 졌을 때 얘기. 뭐 비상금을 안 숨겼을 때 얘기. 비자금이 이제 적발되지 않았을 때 얘기인데.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 결혼 20년 차, 30년 차가 됐는데 상대방을 보고 설레면 그거 불륜이라고. 그렇잖아. 어. 나이 좀 지긋한 분들이. 근데 안 그러신 분도 있겠지만. 물론 이제 그럴 수 있겠지만. 그치. 손잡고 가고. 그치. 근데 손잡는 거는 애정이 아니라 애착으로 할 수 있는 거지. 그 사람이랑 나랑 떨어지거나 그 사람이 없는 세상은 무서우니까. 그게 성인들도 그런 애착이라는 그 감정이 있다는 그렇지. 얘기예요? 애정이 애착으로 잘 가는 거죠. 아. 애정은 그 사람이 그 사람을 만나면 설레고 두근거리고 흥분하는 건데 사실 애정? 애정은 심리학자들이 휘발성 감정이기 때문에 쉽게 사라지는 게 오히려 정상이라고 봐요. 오. 애착은 뭐냐? 그 사람이 내가 있는 세상에서 사라질까봐 두려운 거지. 없으면 안 되는 거. 공존의 감정이야. 사실 애정보다는 애착이 인간이 만들어내는 더 소중한 감정이죠. 왜냐면 인간은 가족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게 공존의 욕구가 있거든. 애착은 없는데 애정만 있는 경우에 치정살인의 원인이 돼요. 봐봐. 와닿는다. 공존의 욕구는 공존의 소망은 없는데 그러네. 그 사람을 보면 설레고 흥분해? 그럼 뭐냐? 애정은 진짜 0이야. 하나도 만들 수 없는 사람이고 원래부터 만들지 않는 사람인데 애착은 없는 사람인데 애정은 만들 수 있다. 그렇지. 사이코패스도 그래서 그렇지. 사랑에 빠져요.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 나는 그랬기 때문이다. 사랑했기 때문이다. 사랑해서 죽였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들은 왜 할 수 있냐면 공존의 소망엔 애착은 없는데 애정은 있으니까 이런 식의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야. 난 너를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내가 있는 세상에 네가 살아있을 필요는 없어. 이런 말도 안 되는 무시무시한 엽기 무서워. 범죄를 저지르지. 우리로서는 그렇지만 말도 안 되지만 그들은 걔네들한테는 성립이 되는 거야. 성립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죽여서라도 옆에 두겠다. 사실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 보통 보편적인 우리는 사랑하지만 나를 싫어한다면 당연히 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존재 자체를 없앨 생각은 당연히 꿈에도 못 하잖아. 아, 그럼. 물론 이런 못난 생각을 할 때 있지. 좀 불행해졌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 나 없이 살아봐라. 잘 살아봐라. 그놈 만나야 네가 잘 될 일이 없다. 뭐 이런. 심리도 못 가서 나 발병 나라 그런 생각은 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이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근처에도 안 가잖아. 안 가지. 그런 심리가 약간 이해되는 게 갑자기 영화 아저씨. 나 그 영화가 생각나는 거예요. 뭐예요? 아주 30년 됐을 거예요. 프랑스 영화인데
내겐 너무 예쁜 당신이라고. 사랑하는 여자 팔다리를 다 잘라. 맞아. 그지? 기억나죠? 맞아. 그런 거죠. 그런 그게 심리죠. 그치. 애착은 없고 애정만 있는 거야. 애착은 있고 애정은 없는 거야. 왜 미저리 같은 영화. 그런 거죠. 애착은 없고 애정은 없는 거지. 그 사람을 소중하게 이 세상에 존재시키고 싶다라는 생각은 없는 거지. 그래서 왜 우리 보면 왜 특히 이제 아내들이 애정은 사라졌어도 애착을 잘 형성해 놓고 있는 부부들을 보면 옆에 남편 오면은 소 닭보듯이 보고 뭐 서로가 그렇지만 그 사람이 어떤 재난의 현장에 가 있는데 연락이 안 돼. 그럼 무서워하지. 그렇지? 내가 가끔 어떤 강연장에서 이제 주부들 이렇게 모셔놓고 그런 얘기 가끔 하는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렇잖아. 남편한테 언제 들어와? 빨리 들어와. 또 술 마셔? 빨리 들어와. 언제 들어와? 이거 습관적으로 하는 말이잖아. 그럼. 근데 들어가면은 남편 취급 안 하잖아. 씻고 자라 그러잖아. 빨리 좀 자라. 왜 빨리 왜 들어오라 그런 거야? 그건 별로 할 말이 없어. 그치, 마치 외부에 반출됐던 중장비가 복귀한 것처럼 말이야. 난 도무지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야. 외부에 반출된 중장비가 빨리 집에 들어와야 안심이 되는 거야. 장비 반납다 받은 것처럼 말이야. 반납을 해야 되는데 돌아올 때 돌아와야지. 근데 그게 애착인 거지. 애착이구나. 그런 거야? 세상에 이제 같이 공존하자는 얘기죠. 그런 거야? 근데 지금 그걸 듣고 지금 현실 상황에 그걸 대비하니까 나쁘지 않은데? 그런 감정이었구나. 그 긍정적인 감정이었구나. 표현만 그럴 뿐이지. 난 이 얘기 들으니까 오히려 더 좋아. 애착 있는 관계에서 곧잘 우리가 착각하는 게 내가 불행해지면 그 양만큼 상대방이 행복해지거나 내가 성공을 자제하면 상대방이 그만큼 성공한다라고 하는 착각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게 부모 자식 관계. 특히 엄마가 자기 자신을 늘 욕구를 소망을 기쁨을 자제를 많이 하시니까 엄마와 딸의 관계에서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거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됐어요. 맞아. 우리 모두가. 아니 모녀의 세계 이 책에서 모녀 관계가 아니라 다 우리 릴레이션십 관계에 있어서 다 해당이 되고 그러니까. 또 우리 아이들, 우리 부모님 다 해당이 되는 거야. 너무 소중한 책이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내 친구가 그러니까 고등학교 동창이지. 그 녀석이 굳이 전남 백양사를 가서 자기는 그 기도를 하고 왔다는 거야. 그래서 왜 거기까지 갔더니 애가 시험 본다고 작년 10월에. 그래서 내가 아니 너 걔가 봉은사 옆집 살아요. 코엑스 봉은사 옆집 사는 애야. 아니 절이 옆에 있는데. 그런데 그래서 야 거기 계신 부처님이랑 전남 백양사 가서 뵙는 부처님이 다른 거야? 또 어차피 더 웃긴 거 뭐지? 그래야 정성이 통한대. 에이. 거기까지 힘들게 가가지고. 갔구나. 그래서 내가 이랬다니까. 그거 부처님한테 부담 주려고 그러는 거야, 너. 그 부처님한테 부담 주려고 그러는 거지. 야, 부처님이 임마. 거기까지 가서 그러니까 네가 힘든 게 중요한 거라. 걔 마음에는 본인이 자기가 힘들고 그만큼 희생해야지. 고통스럽고 고생해서 거기까지 간 게 중요한 거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내가 얘기했잖아. 행복하지 않고 고통을 참아내는 부모님을 보는 건 아이 입장에서는, 자녀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일이잖아. 쉽지 않은 일이잖아.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도 그런 면이 있지만 우리 부모님 세대는 더욱 그게 강하시잖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작은 행복에 좋아하실 때 우리가 옆에서 그걸 굉장히 즐겁게 소비를 해야 돼. 이게 굉장히 많은 우리나라의 부모님들은 행복한 모습을 보일 때 자녀에게 비웃음 당하지 않을까? 혹은 죄책감 가지게 하지 않을까? 혹은 자녀가 이걸 보고 나를 부모가 같지 않다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근데 의외로 우리가 그런 상처 많이 준다? 부모님이 뭐 보고 되게 좋아하면 아유 어린애 같이 좋아하시네. 이거 부모님한테 상처되는 얘기야. 그렇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부모님의 행복해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서 맞아. 사소한 욕망이나 맛있는 거 이렇게 심지어 이러거든요. 얼마 전에 우리 옆쪽에서 어떤 노인 한 분, 그러니까 노 부부 한 분이 다른 가족, 그러니까 더 젊은 가족들과 식사를 하고 있는데 나는 아구찜 먹을 거야. 나 아구찜 먹고 싶어. 라고 했는데 갑자기 우리 일행 중에 하나가 아유 노인 양반이 다 늙어가지고 자기가 먹고 싶은 걸 얘기해. 치매 들기 직전인가? 내가 그래서 그거는 그랬어. 너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너희 부모님을 넣는 너희 부모님이 즐거운 일 있으면 넌 그렇게 저주할 거냐고 비웃을 거냐고.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특히 부모는 자녀 앞에서 내가 뭐 좋아하고 뭐 먹고 싶고 어디 가고 싶고를 너무 오랫동안 얘기를 안 해서 이 얘기가 나올 때도 너무 투박하게 나와. 너무 투박하게 나온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좀 도와드려야 돼. 이럴 때는요. 왜냐면 우리도 연습하는 거지. 우리가 연습하는 거지. 옆에서 맨날 이렇게 딸한테 꼬셔. 오늘은 우리 회 먹어야 돼. 왜요? 왜요? 했더니. 그러니까 난 속으로 회 먹고 싶잖아. 근데 아이들을 먹고 싶은 거 지금 3번, 4번 먹었잖아. 그러니까 오늘 아빠 회 먹으면 무지하게 웃고 무지하게 좋고 무지하게 기쁘고 잠도 잘 올 것 같아. 협조해줘.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아이들도 익숙해져야 돼요. 자기 부모가 뭘 먹고 싶고 뭘 하고 싶고 뭘 가고 싶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게 한쪽이 너무 쭉 봐봐. 한쪽이 너무 얘기를 오랫동안 하다 보면 나머지 긴 시간 동안 한쪽이 계속 섭섭해하고 또 다른 한쪽은 또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계속 받는 또 그런 관계가 온다고. 인고한 세월만큼 자식을 또 인고하게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엄마는 항상 그 좋아하는 음식을 몰라. 그렇지. 본인 애들 먼저 취향 얘기하고. 늘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고. 다 맞았지. 알고 봤더니 그 곱빼기에다가 그냥 엄청나게 좋아하시는. 탕수육만 늘 드시고. 그러니까 엄마가 좋아하는 음식은 아이들이 싫어하는 거. 이게 얼마나 이게 아름다운 말인 것처럼 잔반만 보이지만 먹고 맨날. 아름다운 말인 거 보지만 그래서 엄마가 먹는 식탁도 예뻐야 돼. 엄마가 먹는 대충 접시도 먹는 게 다 따로 다른 게 있어야 돼. 근데 이제 이거가 공부가 되고 이렇게 새롭게 알게 되고 느꼈기 때문에 우리 우리는 부모가 된 우리는 이제 하나씩 뭔가 노력을 통해서 조금씩 바꿀 수 있을 자신감이 생기는데 우리 아직 생존해 계시는 우리 부모님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걸 알려드리거나 자연스럽게 그 생활을 이렇게 좀 바꿀 수 있을까? 못 근데 바꿔. 너 이건 불가능이잖아. 불가능이고 그냥 받아들여야 할 수밖에 없어. 그렇지? 그 나이에 연세에 지금 습관을 바꾸기가 7, 80을 사셨는데 힘들고 음. 이제 우리 때부터 그런 관계를 이제 우리가 봤으니까 그렇지. 우리 때부터 우리 아이들한테 야 너희들 좋아하는 거 시켜라고 우리는 가만히 있고 이게 아니라 좋아하는 거 표현하고 또 아이들한테 또 요구도 하고. 맞아. 바꾸자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는 몰랐기 때문에 엄마 아빠 보면서 속상하고 속상했지. 막 그렇게만 했다면 지금은 이제 관점이 조금 다르게 생긴다. 그렇지. 이해를 한다. 그렇지. 이해를 해야지. 그렇지. 그런 거네. 어렵죠. 바꿀 수는 어려워. 그럼에도 어려워. 다른 방법,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래서 내가 얘기했다시피 가족 외 관계가 있어야 된다. 맞아. 가족 외의 관계. 맞아. 나이가 들어도 가족 외의 관계가 있어야. 가족 외에 다른 가족을 그렇지. 만들어. 내 소망을 얘기하기가 쉬워져. 가족 외에 다른 가족을 만드는 건 아니고. 그건 아니고. 그거는 좀 그건 아니고. 큰일 나고. 그러니까 이제 80대이신 분이라도 동년배들이든 아니면 나른 가족 외에 만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친구들이라든가 되게 중요해. 그런 모임이라든가. 그럼.